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한 이야기 특별한 여자들 스완클럽입니다. 이렇게 또 박수도 쳐봐요. 저는 야만케 마담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그 화양연화로 이야기를 해봤죠. 첫 방송 좀 어땠어요? 처음에 너무 로봇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이 잘 리드해 주셔서 뭐야? 어떻게 일단은 잘 끝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일 했을 때 네.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찍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일단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게 주제여서 별 부담은 없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여기도 그래. 더 편해야 돼. 진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책임감 때문에. 네. 맞아요. 그치. 근데 그렇게 그냥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다 떤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듣는 우리 사모님들이나 우리 수환님들도 편하게 할 것 같으니까 편하게 해요. 우리가 무슨 막 아나운서들이나 정보를 막 정확하게 줘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나아지겠죠, 점점.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지난번에 크리스티라는 이름이랑 또 에미라는 이름이랑 놓고 막 고민했잖아요. 어때요? 크리스티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에미. 에이미? 에이미? 네. 에미. 난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아직 안 정했어요? 네, 아직 정하려니까 뭔가 고민 안 했구나. 네, 아니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게 장명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닉네임까지 그렇게 장명을. 아니, 성격이야, 성격. 네, 그래가지고 저도 대표님처럼 약간 마담 그레이스. 그러니까 저는 스와너 크리스티 일단 요렇게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크리스티가 좋은 거네. 다른 대안이 맞지? 없어가지고. 네. 10년, 20년을 그렇게 썼다면서요. 네. 오케이. 그럼 크리스티로 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스완 클럽의 특별한 여자들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스완 클럽의 특별한 여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날이 지금 되게 많이 덥죠. 네. 봄은 없어진 것 같아. 난 봄인가 이런 생각도 할 적이도 없었는데 그냥 더워서 바로 여름으로 온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이제 계절이 진짜 겨울, 여름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뭐 되게 쨍쨍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음 사용량 장난이 아닌데요. 언제부턴가 제가 얼음 정수기를 들여놨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 산모들을 만나러 나갈 때 텀블러에 얼음만 채워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산모님들 댁에 가면 이렇게 막 물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거기다가 붓는 거지.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그거 마셔요. 네. 근데 요번에 내가 이렇게 산모들이 주는 물을 이렇게 보니까 팩으로 돼 있더라. 요즘 요거죠, 요거. 미세먼지 뭐 플라스틱 때문에 미세 이렇게 플라스틱. 그런 것 때문에 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어느 제품에 물이 막 마그네슘 물이고 막 깊은 물이래. 집집마다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비앙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랬지. 근데 요즘에는 또 자연드림에서 나오는 깊은 물이 유행하는지 저도 아기들 데리고 다니면 엄마들이 전부 이 팩으로 된 걸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요. 나는 그냥 애기들도 운동하고 막 이러면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에 그쵸. 물 받아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얼음 사실은 스타벅스 같은 데서 주는 아이스 커피 얼음 난 그것도 잘 못 믿겠더라고. 네. 얼음을 내가 들고 다녀 그래서. 그래서 들고 그래서 얼음 물만 정수기는 거. 전 그래요. 네, 저도 근데 굳이 그 물을 사 먹진 않고 정수기에 있는 물을 그냥 아이들 갖고 보틀에다가 다니면서? 넣어서 그쵸? 가지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깊은 물을 들고 다니길래 이거 나도 들고 다녀야 되나? 무슨 약간 소리야. 뒤처지나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텀블러 들고 다니니까 네. 환경도 생각하는 거지. 원래 안 저도 그렇습니까?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맞아요. 네, 예. 사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물은 확실히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사 먹어야 되나 정수기를 놔야 되나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끓여 먹진 않잖아 물을. 그래서 그건 선택 안 되고 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얼음 정수기를 들여놨어요. 그래서 이 예비맘들 고민 사항 중에 하나가 또 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임신 초기 때
물 냄새가 되게 역해가지고 음. 끓이는 물 보리차 되게 좋아하는데 이 물만 끓였다면 그 냄새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도 사 먹었어요. 그래서 보리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분유를 또 먹이려면 물도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물을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물마다 맛이 다 다른 거 혹시 다르지 아, 알지. 그래요? 응. 그때는 어떤 물이 유행했나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유행이라는 게 없었고 몰라 이러니까 내가 되게 오래된 사람 같잖아. 그때는 물을 이렇게 끓여 먹었어 많이. 어디에 있는 그냥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우리 집에 있는 수돗물을 어. 끓여서 보리차들을 끓여 먹거나 네네. 이랬지 막 이렇게 사서 먹거나 정수기는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도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냄새 때문에 물을 사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저도 막 찾게 되는 거지. 막 이 서치 능력을 막 발휘해가지고 그때는 보령제약에서 아가 보물물이라는 물이 있었나?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그거 이제 먹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물을 그때도 나는 좀 찾아서 먹었던 것 같아. 저 같은 크리스티님은 어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그냥 코스트코에서 사 먹었었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분유를 타야 되니까 저도 그때 막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때 정수기를 놓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소문에 정수기에는 미네랄을 다 파괴한다. 미네랄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이래가지고 그게 회사마다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첫째 때는 그냥 물을 사가지고 끓여가지고 분유를 계속 귀찮지만 타 먹였고, 근데 둘째는 그냥 이제 요새 유아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있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뭐지? 분유 제조기? 그러니까 분유 제조기가 없어도 분유 제조기가 없어도 그냥 정수기만 유아수가 나오는 거만 있으면 거기다 바로 요새는 타 먹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온도지 않나요? 맞아요. 맞죠? 온도, 네, 온도야. 그냥 온도 물이 유아수 물이 다른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온도 정수물인데, 30도, 맞아요. 30도에 맞춰지는 거? 그래서 저는 굳이 분유 메이커를 안 사고 그냥 정수기로 그 유아수로 그냥 타 먹였던 것 같아요. 내 거랑 같은 제품일 것 같아. SK 정수기. 매직 얼음 정수기 맞아. 맞네요. 맞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오늘은 그래서 예비맘들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나뉜다? 그 임신 초기 때랑 임신 후기 때랑 이 관심사가 또 다 달라요. 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만나는 예비맘들이랑 산모들한테 또 막 물어봤어. 내가. 임신 초기 때는 보니까 왜 한 16주, 17주 되는 요런 산모들은 예비맘들은 거의 나를 위한 정보들, 나를 위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원 선택이라든지 내가 출산 장소를 어디서 할 건지,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혹은 맛집, 그 다음에 어떤 공연, 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뭐 산성 마사지, 튼살크림, 요게 이제 임신 초기에 관심사였다면, 이제 그 임신 후기 때는 몸이 슬슬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좀 좁아지면서 요때 이제 출산 준비물을 시작하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렇게 조공받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고 또 이제 이 선배들 먼저 출산한 선배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또 막 선물을 받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무조건 다 받는데 이런 게 미처 계절이라든지 이런 거 안 따지고 사실 유모차도 라인업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충동 구매도 요때 막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너무 예쁘니까 다 사는 거야. 내 아기한테 필요할 것만 갖고. 그래서 미리 막 사놨는데 정작 아기를 딱 낳는데 여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가을에 겨울에 막 이러잖아요. 사놨던 것들이 쓸모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생아 때 필요한 거 막 놓쳐서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 이분들의 역할이 좀 어마무시하죠. 이제 그리고 뭐 출산 준비물 중에도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 산후조리원 뭐 병원에서 낳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근데 이제 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전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크리스티님은 어땠어요? 조리원에 요즘들은 또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둘째 낳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가지고 저희 때는 그냥 무조건 조리원에 무조건? 있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있어라. 근데 첫째 때는 당연히 있었고 둘째가 되니까 첫째의 케어 때문에 저는 일주일만 이용을 하고 아니다 2주만 얼마나 있었지? 2주만 이용하고 빨리 좀 나와가지고 그렇게 도우미를 부르고
관리사님 부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때는 우리 때는 산후조리원이 막 생겼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병원 뭐라 그래야 되나 병원 선택도 되게 그 임신 초기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선택은 내가 대학병원으로 가냐 뭐 이게 부인과 전문으로 가냐 아니면 개인 병원을 가냐 이제 요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또 산후조리원을 가냐 마냐인데 사실 나 때는 산후조리원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내가 아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는 한 이게 워낙에 뭐 스펙타클하게 이 출산기를 겪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있고 이제 출산 때까지 그래서 곧바로 집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100일까지 산후 관리를 한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출산 준비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은 이제 어디로 갈 건지 그다고 집으로 이제 방문하는 산후 관리 업체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임신 후기 때 많이 관심들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리원을 먼저 선택을 하고 병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리원을 선택하고. 네, 요즘에는 병원이 이 병원을 이용해야 조리원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 조리원 좋은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거의 독보적이라서 거의 한 군데 독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리원을 가기 위해서는 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역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 조리원을 일단 투어를 해보고 아 여기 조리원이 괜찮네 이 병원을 가야 되겠다. 웬만한 사고가 없고 괜찮으면 내가 그렇게 뭐 이멀전시 상황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스완클럽의 특별한 여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 병원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출산 임신 초기에 이렇게 했던 것들 아까 뭐였었죠? 막 마사지나 이런 것들 튼살 크림 이런 거 한다고 그랬었죠. 그쵸. 어. 저도 굉장히 그 뭔가 계획 세우고 엑셀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제 출산용품 임신하고 나서 준비해야 되는 초기 것들을 때? 초기 때. 초기 때 막 이런 거를 쓰고 맨 처음에 필요한 게 뭐지라고 찾다 보니까 일단 몸의 변화가 맨 처음 일어나니까 배가 나올 때 튼살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튼살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막달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좀 거기에 꽂혔구나. 네, 처음에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급성장기에 허벅지랑 뭐 이런 배 주변이 조금 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허벅지에도 아직까지 이 지렁이 있죠. 네, 그게 아직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초반에 저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튼살 생기는 게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생기는 사람은 생기고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긴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예방을 할 수 있으면 하라라고는 해서 저는 이제 무조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써보고 다 사보고 막 선물 받고 해가지고 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튼살이 생기는 이유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체중에 이제 불어남으로 해서 살이 이제 늘어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튼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임신 초기 때 바르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막 살찔 때 사실 저는 임신 때 말고 이 무릎 뒤라든지 네.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 나 학생 때 생긴 것 같아. 그랬으면 네. 이거 알았었으면 요때 발랐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닌가? 그때도 아마 발랐으면 아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치.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게 튼살이 트고 나서는 수분이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생기기 전부터 관리를 해주면 되게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튼살 크림이라든지 오일이 이제 예방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지금 뭐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였어? 나는
나는 클라랑스였나? 네네네. 하나 발랐던 거야. 나 디올이었나? 뭐 아무튼 뭔가 모르지만 임신 초기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르기는 맞아요. 그때 잠깐 바르고 저는 그냥 말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걸 발라서였는지 원래 안 트는 건지 배만 안 텄어 나는. 다른 데 어. 트셨어요? 배는 안 텄어. 아, 배는 안 트고. 네. 보통 근데 많이 트는 사람은 가슴 쪽, 겨드랑이 쪽, 안 텄어. 그 배 밑에 쪽이 많이 트더라고요. 어. 네, 저도 막 그 대표님이 얘기한 클라랑스에 그때 패키지로 팔았어요. 임산부 패키지 20몇만 원 하는 거. 저도 그것도 다 발라보고. 비싸. 맞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리고 막 순한 거 바르면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둘째 때는 그냥 보습만 잘하자 싶어가지고, 그 아이들용 있죠? 그 순한 거. 그거만 바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런 제품도 중요하지만, 살을 너무 급격하게 찌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맞아, 것 맞아, 같아요. 그래. 맞아, 맞아. 요즘 근데 사모님들 굉장히 그 스마트하게 이제 관리 많이 하죠, 관리도 잘하죠. 많이 하시고 막 다 안 먹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출산하고 난 다음에도 관리들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막 바르는 것보다 조절을 잘하라는 소리네.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또 제품을 또 안 바르면 또 좀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런 해주면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플 화해라고 대표님 혹시 아세요? 안 써보셨죠? 화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다운받으시면 제가 본인이 쓰고 있는 제품명만 넣으면 거기에 대한 성분을 다 성분.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위험한 성분이 음. 들어있는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것들도 몰랐던 것도 이런 성분이 있었네 하면서 그거는 좀 대단하다. 피하게 좀 저도 좀 약간 그치. 네. 아니 근데 나는 막 성분까지 내가 진짜 막 평상시에 이렇게 쓰는 막 성분까지 들여다보기에는 안 되더라고. 저도 그렇게는 못해서 그러니까 맞지. 어플이 있으니까 음. 그냥 단순하게 위험 요인 성분이 있네 이건 아예 없네 해서 제품 구매까지 되더라고요. 뭔가 협찬받은 느낌이 나는데 그건 아니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성분 분석을 해주는 어플이 있어서 편하긴 하다. 그걸 활용하시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네, 맞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화해 어플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튼살 말고 또 튼살 말고 또 저는 샴푸에 또 꽂혀가지고 샴푸가 그 두피가 자궁이랑 연결돼 있다는 대표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나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진짜요? 지금이 아니라 나 임산부 때. 네. 나 임산부 때 튼살은 내가 들어봐가지고 발랐거든. 네. 그랬는데 두피가 자궁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는 난 그때는 몰랐네. 두피에 흡수가 되면 그게 뭐 혈관을 타고 자궁까지 가서 아이의 그런 피부에 아토피를 일으킬 수 아니, 있다는 근데 거예요. 진짜로요? 몰라 그때는 다른 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이라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으면 저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계면활성제가 안 좋다는 거는 그냥 다 알죠. 맞아요. 근데 그걸 자궁까지? 네, 그래가지고 계면활성제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는다고 그때 막 난리를 쳤었고 한동안은 출산하고 나서도 혹시 누가 임신했다 그러면 이런 거 모르지. 제가 이렇게 샴푸 선물하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두피에 잠깐 묻혔다가 계면활성제도 두피에 잠깐 묻혔다가 샴푸를 하고 나고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걸로는 많은 두피든 뭐든 영향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계면활성제가 나 때는 뭐 다 있었을 것 같았던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들어서 언제부턴가 뭐 치약이든 샴푸든 네. 이런 거 없는 거 쓰는 운동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제품도 다양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래된 사람 같은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 맞아요. 제품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근데 나는 오히려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들어서 더 관심이 많아요. 탈모? 막 이렇게 탈모라든지 여름에 너무 덥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홍진경 님이 뭐 어디 공부한 찐천재인가 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뭐 시원한 막 샴푸 뭐 이런 것도 소개를 잠깐 네, 하거든. 네, 네. 그래서 저거 한번 써볼까 싶기도 했지. 그래서 오히려 샴푸나 이런 거는 지금 오히려 중년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관심 있는 거야. 우리 애들 다 컸잖아. 이제 각자 자기가 알아서 맞아요. 찾는 거지 뭐 내가 그것까지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또 엄마의 또 이 마음이라는 건 네. 존중해 주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은 지금 스완클럽의 특별한 여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임신 초기 때 막 이렇게 이제 관심사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해서 이 상반기에 필요한 제품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쵸? 좀 디테일하게 상반기 때만 뭐 이게 얘기가 길어질 거니까 이거 후기 때는 조금 넣더라도 임신 초기에 우리가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그래서 추천해 주실 만한 거. 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이제 초기부터 이제 후기까지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튼살 크림을 하면 화해에서 제가 조금 참고를 해서 보면 아예 알러지 유발이나 그런 주의 성분이 없는 그런 요새 일리윤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좀 많이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튼살 제품이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일리윤 같은 경우는 뭐 알러지 유발이나 뭐 이런 주의 성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썼던 거나 유명한 거 뭐 세타필, 클라란스, 비오템 이런 거를 보긴 했는데 맞아. 그런 것들은 주의 성분이 몇 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있어. 아, 이게 지금 뭐 한두 개씩 있는 네, 게 네. 근데 그게 막 뭘 암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고. 조금 뭐 예민한 과다 성분일 사람은 때. 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라서 뭐 이게 한 음.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안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음. 하나도 없으면 또 좋은 거니까 없는 근데 하나도 없는 게 제품으로는 있나?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요번에 이렇게 에스테틱 산정 관리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에스테틱 하시는 원장님 추천하는 거 보니까 뭐 오일 형도 있고 크림형도 있어가지고 네네. 뭐 피츠 제품이 또 그쪽에서는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비싸죠. 네, 근데 이런 거는 근데 구매가 어렵지 않나요? 그런 곳에 가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다. 에스테틱에 오프라인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쵸.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온라인 매장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네. 그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꼭 거기 가지 않아도 있긴 있지 않겠어요? 한번 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제품명 한 번만 알려주시면. 피치의 더밀, 뭐 엑스퍼트 베르거튜, 크림 이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튼살은 요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샴푸는 샴푸 같은 경우는 요새 그냥 아이들 그 아토피 때문에도 조금 그런 제품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실 건데 뭐 아토앤오투라든지 아토팜 요런 곳에서 뭐 마더 샴푸로 해가지고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굳이 요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계면활성제가 없는 순한 제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애기들 만드는 그 제품 회사에서 전부 같이 다 하죠. 네, 엄마 네, 거까지. 맞아요. 엄마 것까지 다 하고 그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래서 굳이 어른용 뭐 애들 거 굳이 안 쓰고 저는 아예 순한용으로 통일을 시켜버리니까 뭐 애들 거 따로 안 사도 되고 어른 거 따로 안 사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맞네. 네, 그냥 순한 거 조금 비싸더라도 뭐 애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 나중에 이렇게 쓰다가 애기도 같이 쓰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상반기 정도에는 크게 막 제품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그죠? 그랬던 이렇게 것 지금 같아요. 뭐 튼살 크림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크리스티님이 이렇게 제품을 소개시켜줬다면 저는 조금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산모교실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좀 듣잖아요. 네. 요즘 좀 트렌드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자기를 위한 이제 우리 젊은 MZ세대 임산부님들이 하시는 게 오마카세 점심 런치. 맛있겠다. 네. 어디 가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네. 그 셰프님들 막 이렇게 해서 어. 오마카세 점심도 네.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네, 한 끼에 한 8만 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이게 나의 기분 전환. 매일 뭐 점심을 오마카세를 먹는 게 아니라 뭐 한 번씩 이런 기분 입더 심하고 막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오마카세를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까이 있는 카라반 체험 같은 거. 그 다음에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태교잖아요. 네. 이런 음악 들으면서 책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저희 예비 산모님들이 관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크리스티님은? 저는 제가 임신 때는 요즘이랑 정말 많이 다른 게 저희 때는 초반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누워 있어야 되고 착상하기 전까지 그리고 초반 뭐 한 5개월 때까지는 최대한 그런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안 했었고 그거 틀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때 굉장히 유키즈에 나오신 그 서울대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는데 근데 막 움직이라고 네. 활동 많이 하고. 근데 저도 되게 조심성이랑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말라는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하고 미신도 또 제가 또 잘 믿어요. 아, 몰라.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어. 임신하고 나서 무슨 미신? 굉장히 행동 제약을 많이 아, 받았는데 이렇게 닭살 같은 치킨 먹지 마라, 막 오리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미신? 무슨 스시 그 옛날. 날거 먹으면 안 아. 되고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벌레도 하나 죽이면 안 되고 아, 뭐야. 콜라 먹으면 안 되고 아세요? 콜라 먹으면 애기 까매진다고? 제가 콜라를 아니, 그거 너무 우리 좋아하는데 엄마 세대들 때 하던 얘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제가 콜라를 시키니까 사이다 먹으라고 왜요? 그러니까 애기가 까매진대. 그래가지고 근데 첫째 근데 때는 지금 제이랑 진호 안 까맣잖아요. 진호는 까무잡잡한데 근데 제가 그래요? 확실한 건 첫째 때는 제가 안 먹었어요. 근데 진호가 까맣게 나왔어. 어. 둘째 때 제이는 제가 먹었어? 햄버거랑 콜라를 엄청 먹었는데 제이가 하얘. 그래서 이거는 근거 없음. 네 근거 없음으로. 근거 없음. 네. 그죠? 그래서 뭐 나는 오히려 뭐 종교가 있지는 않았지만 좀 난 그런 게 안 믿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가리는 음식보다는 뭐든지 잘 먹고 왜냐하면 맞아요. 생선 날거 먹지 말라는 거는 그 날거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혹여나 그걸 배탈 먹었을 때 날까 봐. 배탈이 나고 이럴까 약 봐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요. 임산부 산모가 이제 그 힘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금기 사항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마카세 점심이라기에는 그렇지만 나 때는 숭늉이 그렇게 먹었어 갑자기. 막 숭늉이 너무 땡기는 거야. 네. 근데 이 숭늉을 파는 데가 지금처럼 수육 막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누룽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가? 없었잖아요. 누룽지는 지금도 팔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숭늉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숭늉을 파는 데가 없었어. 그래서 어디 이렇게 이 삼원가든 같은 데 고기를 먹고 나오면 왜 된장찌개라든지 냉면 팔잖아. 맛있겠다. 네. 그래. 그게 난 오마카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집 앞에 제일 갔던 데가 삼원가든 가서 고기를 먹어야 돼. 숭늉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먹었던 것 같고 뮤지컬보다는 나는 영화를 글래디에이터 막 그 무서운 거 있죠. 러셀 크로우 나왔던 네. 거 잔인한 장면 네. 있던 거 난 그런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정말요? 네. 이렇게 보고 근데 임신 초기에 너무 졸립잖아. 네. 그러니까 거의 시작할 때 네. 보다가 자고 깜깜하니까 네. 자고 영화 끝나니까 깨고 뭐 이랬지.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운전만 안 했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별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저는 임신 기간 동안 영화를 안 봤어요. 영화관에 가면 너무 이 소리가 파장. 크고 진동 때문에 애기한테 영향을 갈까봐 그리고 이제 후기 말되면 이제 청력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5개월이가 6개월부터 청력이 생기니까 시끄러울까봐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 막아주잖아. 그래가지고 자궁이. 저는 영화를 임신 기간 동안은 한 번도 안 가고 네. 책을 많이 읽었구나. 네. 근데 첫째 때는 저는 태교를 강의를 했었어. 일본어 강의를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태교하고 둘째 때 제이 때는 미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태교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뭐지? 보넷이라든지 맞아요. 머리띠 같은 거 많이 짰죠. 네. 어쨌든 손은 이 임산부들이 많이 움직일수록 좋다 그래서 요때 그림도 그리고 많이들 네. 하면 좋은데 그림 그리는 건 의외로 쉽지 않나 봐. 그림 그리는 산모들은 없더라고. 예비 산모들은. 우리 내 주위에. 그게 좀 손 쓰는 거 많이 하면 바느질. 나는 이제 그쵸. 그런 공방에서 바느질, 네. 색실로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병원 선택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원이 대학병원, 개인병원, 여성 전문병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은 일단 싫었어. 내가 무슨 마루타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하나 보면 막 인턴서부터 막 맞아요. 이렇게 쫙 불려가지고 이 케이스 막 하니까 정말 좀 내가 뭐 수치심보다는 뭐지 내가 무슨 이렇게 실험 대상인가 그래서 그 느낌이 싫어서 대학병원에 대한 그거는 그리고 뭐 크게 고위험군의 임산부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싫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병원도 별로 싫었어요. 왜냐면 물론 내가 건강하지만 이머전시 상황에 대처 능력이 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개인 병원은 개인적으로 저는 또 선호를 안 했고 그래서 막 찾다가 집 앞에서 그때 이제 차병원은 바로 집 앞이었어요. 여기가 여성 전문이다. 그때는 약간 난임 클리닉으로 더 유명했던 때였거든요. 근데 또 길만 건너면 병원이니까 제일 안전하겠다. 유사시에
그래서 이제 차병원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만족은 뭐 많이 하죠. 첫째, 그렇죠. 둘째 때 좀 좋은 병원에서 잘 출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에요. 집 앞이 개인 맞아요. 병원인데 나는 뭐 씩씩하고 뭐 둘째기도 하고 뭐 이러면 또 개인 병원 가기도 하고 또 다들 잘 나니까. 수정님은? 대표님 좋은데 사셔가지고 거기를 선택하게 되신 거 아닌가요? 뭐 여기도 부산에도 나름 해운대에서도 또 이렇게 그쵸. 뭐 서울까지 근데 나 본 적 있어요. 그 부산에 사시는데 차병원에서 출산하시고 조리원까지 다 하시고 내려오셨더라. 아, 그쵸. 그 본인에 대한 그게 취향이니까? 확고하신 분이니까. 저도 그렇게 치면은 저도 해운대 사니까 저기 가까운 저 퀸즈파크 지금 엘리움에서 퀸즈파크로 갔는데 저기에도 가니까 다들 대구 뭐 울산 김해에서도 다 그쪽에서도 여기 와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똑같아요. 집 앞이니까 저도 집 앞이니까 갔는데 그치.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조리원이 왜냐하면 부산에는 희한하게 괜찮은 데가 없어요. 제가 광안리 쪽 얘기해도 되나? 광안리 쪽에 그 정말 출산을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하고 되게 뭐 잘 받아준다고 해서 그치 유명한 데가 좀 거기를 몇몇 있죠. 거기를 초반까지 다니다가 조리원을 갔는데 조리원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남편하고 진료 기록 다 싸가지고 옮겼거든. 병원을? 아, 근데 조리원 여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병원을 선택하기 전에 조리원을 맞아요. 먼저 선택한다고요? 네. 어. 저는 그래서 왜냐면 어. 조리원 때문에 왜냐면 조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병원이 있기 병원이? 때문에 이 병원에서 꼭 출산해야 해야만 갈 수 있는 받아주지.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죠. 그쵸. 조리원참. 네네. 그 조리원 꼭 아니어도 맞아요. 아무 병원에서도 나도 네. 받아주는 조리원. 네. 그래서 조리원을 먼저 네. 선택했구나. 그래서 저는 조리원을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가야 뭐 갈 수 있어서 그래서 뭐 병원보다 조리원 선택이 먼저. 네. 아니 조리원은 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준이 뭐였어요? 나는 안 갔거든 조리원을.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시구나. 조리원은 일단 엄마 케어를 굉장히 잘해주고 일단은 그 시기만 유일하게 이제 내가 마지막에 나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해서 그 조금 더 지내는데 편하고 아기 케어도 조금 더 확실한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네. 거기가 시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는. 지금도 근데 뭐 거의 탑 1, 2에 들죠. 그래서 아기 신생아 케어도 뭐 담당 선생님이 뭐 지정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 분유 같은 것도 뭐 어떻게 해준다든지. 근데 저는 젖병도 차이 나던가요? 젖병도 맞아요. 아, 근데 또 젖병. 거기 안에서도 그 클래스에 따라서 또 비싼 그 프리미엄의 조리원 방에 묵으시는 분은 분유 다르고 젖병 다르고 진짜? 그것도 다 달라요. 용품이 다르구나. 근데 저는 좀 조리원에서 실망을 했던 게 조리원에 가면 애를 키우는 거 알려주는 줄 알았거든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안 알려주고 그냥 저만 케어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해줘서 고맙긴 한데 근데 애기 키우는 것도 알려줬으면 좋겠어. 아니 조리원 특성상 이게 일대 다수의 아기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프리미엄급에 대한 그런 룸을 선택할 경우 코스라든지 그러면 이제 아기 케어에 대한 것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애기 난 모르지. 왜냐면 수유하고 나서는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뭐 초점책 만들기 뭐 애기 뭐 목욕시키기 이런 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고 뭐 애기의 뭐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따로 알려주질 않고 되게 그렇게 따지면 해야 될 게 너무 많겠다. 그건 조리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끝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뭐 리밋은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뭐.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진짜 조리원보다는 관리사님이 오셔가지고 밀착으로 같이 요즘 추세가 생활하면서 그렇던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은 진짜 한 1, 2주 정도 그냥 몸을 좀 추스리기 위한 걸로 좀 이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꼭 친정 엄마가 아닌 좀 관리사님이 오셔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런 걸 알려주는 거를 조금 추천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코스가 조리원인데 이 조리원도 기간이 딱 2주. 네, 더 안 2주. 받아주는 것도 안 있더라고요. 받아줘요. 그렇죠? 2주.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집으로 왔을 때 네. 방문해 주시는 산후관리사님이 이제 거의 3종 콤보나 네, 네.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코로나를 전후로 조금 바뀐 게 예전에는 조리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장점과 이제 단점이 있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조리원의 장점은 우선 초보니까, 음. 초산모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교육이 잘 될 거고, 나도 케어 잘 받고, 아기도 잘 해주고, 또 신생하다 보니 또 이머전시 상황에서 네, 네. 연계되어 있는 의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다 있어서 그게 조금 안심되는 장점이라면, 또 단점은 또 1대1이 아닌 1대 다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또 내가 못 보는 사이에 우리 아기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조금 싫었고, 나는 그때 막 조리원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거절을 했었거든. 왜냐면 내가 데리고 자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나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내 사각지대에. 그래서 선택은 안 했지만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단점이고.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뭐 애기들 다 있다며. 그치, 캠도 그치. 있고 뭐 모자 동질하면 뭐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 그리고 어. JVIP는 아예 이 아이의 같이? 전담 간호사님이 아하. 뭐라 그래야 되죠? 관리사. 네, 관리사라고 해야 돼요? 그러겠죠. 조리원에 조리원에 있는 네, 있는 선생님들이. 그분이 딱 붙어가지고 아예 1대1로? 네, 1대1로 해주더라고. 근데 그것도 폐단이 뭐냐면 그분이 퇴근하면 똑같아. 아, 24시간은 아닌 어, 거네. 이 그쵸. 8시간 네. 근무 시간에만.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요. 그래서 저도 어. 마지막 둘째는 남편이 제일 좋은 방에 갈래 이렇게 음,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아마 더 올랐을 건데 그때는 3만 원 가격이 한대요. 그쵸. 근데 저 때는 한 그래도 5, 600이었거든요. 그 남편이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적당한 거 묵고 그 호텔을 좋은 호텔을 가자. 그 호텔은 왜 가? 아니 그 호텔에서 그 쉬게 해줄게. 굳이 어, 여기 조리원에서 좋은 데 있어봤자 그 뭐 다이슨 뭐 조리원 퇴소하고 애기랑 아기는 빼고. 그러니까 뭐 다이슨 있고, 뭐 스타일러 있고, 뭐 안마 의자 있고, 그래서 가격이 거의 두세 배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격이면 스타일러를 사줄 수 있고, 다이슨 사줄 수 있고, 호텔도 갈 수 있는데 차라리 그거 말고 호텔로 호캉스를 가는 호캉스를 게 하자. 낫지 않아? 라고 해서 그 괜찮네 해가지고 방은 좀 기본으로 하고 마사지를 좀 많이 끊어서 많이 했는데 꽂고, 그치. 아직까지 혼자서 제가 호캉스를 해보진 못했네요. 여러분은 지금 스완클럽의 특별한 여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랬구나. 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나 이런 면회가 안 돼요. 네. 조리원이. 그래서 우리 산모님들이 볼 때 처음에 2주를 예약했다가 1주로 단축을 하는 경우들 되게 많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아예 안 가는 경우. 진짜 이게 수술을 하는 산모들은 일주일 동안 어찌됐던 간에 일주일을 입원을 해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아기들이 그때도 제대가 떨어져. 퇴출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네네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 차라리 집으로 와서 내가 조용하게 우리 아기를 1대1로 하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관리사님을 좀 경험 많고 좋은 관리사님이 1대1 케어를 해주는 데를 그 한 2, 3개월을 그렇게 하는 게 선호를 그런 쪽 선호도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코로나 전후로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초산 때는 좀 무서워서 왠지 꼭 필수로 맞아요. 조리원을 가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 MZ 세대 이 산모님들 네. 딱 되게 그렇게 본인이 결정 다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했던 게 저는 이제 둘째 조리원 갔다가 서 만난 게 대표님이잖아요. 되게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을 그래, 들여야 맞아. 되고 우리나라 정말 민족이 또 그래. 낯선 사람이 오는 것도 맞아요. 싫고 내가 낯선 집에 가는 것도 싫어. 네. 그거 그래서 깨기가 쉽지 않지. 굉장히 그랬는데 대표님을 보면서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리사님들을 좀 말을 많이 했잖아. 해주는 걸 보니까 진짜 괜찮겠다. 셋째를 낳으면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그런 말 하는 정도로 사람들 되게 많다. 네, 그 진짜 망각의 동물이라고 셋째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럴 만큼 정말 빨리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맞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외국에서는 이런 관리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간호사까지는 아니어도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 시장의 인력들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출산 문화라든지 이런 게 바뀌려면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혼자 열심히 떠들고 부르짖고 다니죠. 들어주시는 분이 있든 없든. 네. 그래도 우리 관리사님들만큼은 어떻게 좀 제대로 교육을 하려고 이게 언제까지 이게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한번 저도 데이터를 쌓으려고 해요. 얼마가 걸릴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신 초기에 관심 있는 뭐 제품이라든지 관심 있는 부분을 이제 다뤄봤다면 이 임신 후기에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임신 후기에 필요한 것들과 이런 거를 좀 알아보기로 하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고민들이나 뭐 이런 것도 풀어보자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네. 이렇게 쌓아 있는 크리스티님도 그렇지만 산 전후 우울감 있었었다고 나한테 네. 그랬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약간의 우리 이제 이 스와너들의 고민도 한 코너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공감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어떤 산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랬더니 그래도 역시나 이게 제가 이제 이 산모는 항상 그러잖아요. 황후같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거든요. 나도 황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산후조리를 너무 잘했어요. 친정엄마 덕분에. 근데 크리스님도 잘한 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다 그렇지 못한 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네. 이제 그런데 요 사연을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던 게 이제 이분이 지방이에요. 이제 친정이 이 가까이 있지 않아. 크리스티님은 지금 옆에 있잖아요. 네, 네. 부모가. 친정 엄마가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거든요. 바로 이제 여기가 시어머님이 바로 옆집인 거죠. 옆집인 거죠. 예. 그랬는데 뭐 이게 친정 엄마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옆집에 사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대요. 통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와서 문 두들기시고 이런 게 신혼 초부터 이렇게 일관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애 때도 이제 그랬고 이제 맏며느리였는데 이제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출산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문 두둥기고 그냥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덜컥덜컥 내려앉고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남편하고도 또 관계하고도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출산한 산모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짝바짝 말라서 몸무게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이런 분이었는데 이 갈등이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차 있어가지고 이렇게 토해내지를 못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이게 친정엄마한테 말할 수 없어. 왜냐면 속상할까봐. 네, 맞아요. 맞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이 뇌 구조도 다르고 결국은 자기 엄마란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말을 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부부 싸움으로 거까지 이어지기 전에 여자들은 포기를 하죠. 말 안 하고 말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자존심이 상해 말하기가. 그럼 이거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돼? 말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그 상대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들어만 줘도 이제 사람 알잖아. 울고 나면 시원해. 그냥 뱉기만 해도 시원해.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해주지는 못해. 이 어머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 난관을 할까요? 라고 이제 고민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 상황에 그것도 아니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솔루션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지. 들어만 줘갖고는 또 안 되는 부분이고 뭐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어머니하고의 그런 건 어때요? 아유, 크리스티님은?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저희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쿨할 때는 쿨하신데 그래도 전형적인 한국의 그 어머니시죠. 그러시구나. 초반에 제가 굉장히 서운했던 게 뭐였냐면 당연히 아기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휴직 중이었겠죠. 휴직이고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은 일도 하고 애도 봐야 되고 아이고 힘드네. 그때 잠깐 안고 있다고. 여기도 그렇게. 그랬대. 어우 진짜. 아빠가 아기를 안는 꼴을 못 보고 아빠가 싱크대에서 이 산모를 이렇게 미역국을 차려주는 걸 못 보신다네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그죠. 예. 참 이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들은? 그러니까요. 본인은 분명히 딸도 있고 한데 뭔가 아들이 아까운가 봐요. 아들이 너무 사랑해서. 네, 그 며느리를 왜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나의 경쟁 상대를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굉장히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그건 심리적으로 네. 이게 뭐 아들 가진 엄마, 뭐 딸 가진 아빠, 이게 반대적인 이성이니까. 그런 건가? 또 딸 시집 보내는 아빠도 네. 이 사위하고 무한 경쟁,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누구나 갖고는 있을 건데, 누구나 갖고는 있을 거야. 네. 이 심리를. 저도 딸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내가 가끔 상상을 하거든. 우리 아들이 난 사실 딸보다 아들에 대한 애착이 더 컸었단 말이죠. 아들이니까 네. 뭐 이렇게 루즈하게 풀어지는 도 많았고 집착도 딸한테 더 많이 했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 점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 가끔 상상을 해요. 우리 아들이 좀 스윗한데 만약에 며느리나 여친이나 뭐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상대한테 잘해주면 내가 배가 아플까? 내가 좀 속이 상할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 또 모릅니다, 그래요. 대표님. 맞아요. 다들 그래요. 맞아요. 또 그 입장이 되면 모르기 때문에 네. 저도 말을 못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중재 역할은 남편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갈등이 이런 부분인데 여자들끼리는 이렇게 부딪히면 상충이 돼버리면 싸움이 되잖아. 의견이 안 좁아지거든. 그럴 때 남자가 중간에서 이게 뭔가 결단은 내려야 되는 게 맞아. 가정이냐 엄마냐. 누구 편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심할 때는 제지는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여자들이 그 효자가 문제죠. 그래서 왜 여자들은 그런 아슬아슬 줄타기 잘하잖아요. 있을 때는 자기가 최고지, 엄마한테는 엄마 최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애매하게 여기 와서 저 얘기하고 저기 가서 내 얘기를 하니까 분란이 생기는. 그게 뭐냐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야. 맞아요.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죠? 다들 아마 그럴걸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못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참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못하면 배워야 돼. 이 말을 못하면 화법을 바뀐다든지 요즘은 그런 강의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쁜 화법 뭐 이런 거. 그래서 풀려고 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부부끼리 대화가 진짜 많아야 되는 건 맞거든. 그래서 말하는 방식을 직설적이 아니라면 약간 돌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불행한 것 같고 아기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것 같고 나를 좀 도와줘라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너 나 이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또 싸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참 맞아요. 미묘해. 그게 참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되는 안 거죠. 뱉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제가 조금 오랜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황혼 육아도 많잖아요. 그쵸. 조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런 육아도 결국은 혼자 내가 못 키운단 말이야. 혼자 내가 못해. 혼자 살 수가 없어. 산후조리도 혼자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맞아요.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영악해지라고 저는 산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비산모든.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분업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뭐 친정어머니를 뭐 이렇게 싫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도 좋은 쪽으로는 뭐 이 단어가 좀 그러지만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해야 돼. 그치? 맞아요. 다 이용을 맞아요.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맞아요. 요 부분만큼만 이용을 좀 하고 그렇게 여우짓을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지. 근데 그런 여우짓을 혼자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 근데 우리가 좀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아. 네, 네. 맞지 않아요? 맞아요. 이 경험상 이 사례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한두 번은 아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하고 그러면 또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번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말투도 제가 어쩔 땐 코칭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또 해봐요. 그래서 또 피드백도 받고 재밌게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아의 목표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어요. 맞죠? 네. 이거는 뭐 절제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지만 서로 도와주고 뭔가 지원도 받고 막 그렇죠. 그러면 뭐 이 언론이나 이런 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저출산이다 뭐 워킹맘이다 계속 반복적인 이런 기사는 냈지만 뭐 개선 사항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없단 말이죠. 예,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한 번쯤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이 조부모님들에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생 이막에 사실은 우리도 결혼 전과 후니까 인생 이막에 이런 고된 육아나 뭐 이런 걸로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당당하고 좀 우아한 노후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 시어머니도 여자고 친정엄마도 여자고 나도 여자잖아. 세대가 조금 다르지만 좀 우아한 노후를 위해서 이런 육아도 같이 고민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도움도 안 받는 것보단 받는 게 낫다. 필요한 도움만. 그래서 지원은 뭐 경제적이든 뭐 육체적이든 뭐든 나라의 도움도 많잖아요. 이런 지원은 좀 받을수록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진짜 하고 싶은 말 조금 있습니까? 처음엔 저도 결혼해가지고 첫째까지만 해도 저는 곰 같은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생긴 네. 건 전혀 고민이 아닌데. 아유, 그리고 할 말 못하고 맨날 쥐어박히고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둘째를 낳고 나니까 뭔가 여유가 생기고 조금 여우가 돼서 그치 노하우. 그러면서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하고 맞지, 약간 맞지. 그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맞아. 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건강한 육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마 어디서나 뭐 고충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쉽게 털어낼 수 있고 이야기를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도와주는 데가 있거든. 맞잖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방향이 있지만 이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스트레스 지수도 낮춰주고 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육아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같이 나누거나 고민이 있으면 저희 쪽에 사연을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고 같이 시원하게 욕도 하고 하면서 조금 맞지. 스트레스를 날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수환클럽에서는 이제 좀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방법의 이런 뭐 심리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이런 협업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환어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감히 예측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당신을 응원하는 특별한 여자들 수환클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봬요. 이런 좀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다시 찾아볼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셔요, 크리스티님. 네, 감사합니다.